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교통안전청이 비행기 탑승객 감시 프로그램을 15년 만에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5일 연간 2억 달러가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돼 왔다고 주장하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TSA가 상업 비행의 보안 조치 관련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안 위험이 있다고 평가된 일부 인사들에 대해 추가 보안 감시 조치 등을 하는 조용한 하늘 계획은 2010년께부터 비공개로 시행되었으며 2018년에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의 특종 보도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감시 목록에 올라간 사람들은 몸수색, 폭약 흔적 감지, 소지품, 전자기기, 신발 수색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 현 국가정보국 국장은 연방 하원 의원 시절인 작년 7월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카멜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의 리더십 능력을 비판한 뒤 TSA의 조용한 하늘 감시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는 일이 있었다고 지난달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게버드 국장이 당시 연방수사국 감시 대상이던 유럽 모 기업가가 주최한 바티칸 행사에 참석했던 것이 감시를 받은 이유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연방 하원 의원은 이 프로그램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해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가져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에도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미국 경제는 13만 9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전망한 13만 개 수준을 소폭 넘어선 수치입니다. 미 노동통계국은 5월 실업률이 4.2%로 3개월 연속 동일하게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달보다 0.4% 상승해 예상치를 웃돌았고 전년 동기 대비 3.9%로 나타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지표 발표 후 자신의 트루스 소설에 미국은 지금 뜨겁다. 6개월 전만 해도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이제 국경은 닫혔고 물가는 내려갔으며 임금은 올랐다고 했습니다. 부문별로는 보건의료 분야가 6만 2천 개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레저 접객업이 4만 8천 개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1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 일자리는 2만 2천 개로 줄어들었고 제조업도 8천 개 감소했습니다. 출생국별로 보면 미국 출생 근로자 수는 44만 4천 명, 외국 출생 근로자는 22만 4천 명 각각 줄어들었습니다. 5월 고용지표 발표 직후 미 증시는 개장 전부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는 최대 0.8% 올랐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45%를 넘겼습니다.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 0.3% 상승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0.3% 하락세를 기록하고 올해 누적 하락폭은 약 9%에 이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퇴직연금 계좌 가운데 하나인 401k 계좌에서 잠자고 있는 자금이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2,900만 개의 계좌가 휴면 계좌 상태이며 이는 전체 401k 은퇴 플랜에 등록된 자산의 25%에 해당합니다. 은퇴 플랜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401k 계좌를 찾고 다른 직장의 은퇴 플랜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그 어느 때보다 간편해진 만큼 직장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방치된 자산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401k 휴면 계좌에서 있는 자금이 1조 7천억 달러로 총 2,900만 개의 계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청구되지 않은 잔액의 계좌당 평균 금액은 5만 6,616달러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장인들이 본인 계좌를 잃어버리는 이유로 잦은 이직을 꼽고 있습니다. USA 투데이는 직장 생활 1, 2년 만에 퇴직을 하는 근로자는 은퇴 계좌에 저축된 금액이 몇천 달러에 불과할 수 있지만 10년이나 2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계좌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잔액이 상당한 금액으로 불어났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401k 펀드가 주식에 투자되는 경향이 있고 지난 수십 년간 미 주식이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퇴 플랜 전문가들은 401k 계좌를 찾는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다고 강조합니다. 전국 미청구 퇴직연금 등록부 사이트를 방문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입력하고 미청구 계좌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미청구 재산 정리소인 미싱머니에 방문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퇴직연금 분실물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연금을 찾을 수 있도록 연방노동부에서 새롭게 개설한 사이트입니다. 이전 회사의 인사부에 접촉하는 것도 401k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유학생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콜로라도주 볼도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테러 사건 이후 발표된 것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유학생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이집트 국적의 45세 남성 모하메드 사브리 솔리만은 볼더 시내 한 쇼핑몰 인근에서 휘발유를 이용해 시민 8명에게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2022년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4일 크리스틴 노엄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비자 오버스테이에 대한 단속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세관국경보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공동으로 이민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자 초과 체류자를 식별해 우선적으로 수사와 체포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강제 추방 조치와 함께 향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3 회계년도 입국 출국 오버스테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출국 대상자 약 3,900만 명 가운데 56만 5천여 명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평균 오버스테이 비율은 1.45%였으며 한국 국적자의 경우 0.37%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한국인은 약 87만 명 중 2,500여 명이 오버스테이했고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도 8만여 명 중 약 850명이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루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5일 연방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작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 분석국 내지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무역 흑자, 국내 총 생산량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난 3월 덴버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화재가 발생한 아메리칸 항공 여객기의 엔진 부품이 거꾸로 설치됐으며 연료 누출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예비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의 오른쪽 엔진 내부 부품 중 하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됐고 또 다른 부품은 느슨하게 고정돼 연료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륙 직후 기장은 엔진 진동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인지했고 착륙 후 객실의 연기와 불꽃이 퍼지자 승객들이 날개 위로 대피했습니다. 조사 결과 연료가 새어나온 흔적과 엔진 외부의 열 손상 흔적이 확인됐으며 터빈 내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도 잘못 고정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172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18명이 경상을 입고 항공기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동통신업체 T모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집단 소송 보상금 지급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일부 고객은 최대 2만 5천 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보상금 지급을 총괄하고 있는 T모빌 정산관리단이 지난 5월 30일부터 유효한 청구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상은 2021년 8월 발생했던 대규모 해킹 사건에 따른 것으로 당시 약 7,6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T모빌은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2022년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보상금은 종이 수표 또는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지급되며 피해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최대 25달러, 캘리포니아 주민은 최대 1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원 도용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2만 5천 달러까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액보상 신청자들은 신용 동결, 모니터링 서비스 구독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변호사 비용과 행정 비용도 포함돼 있어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고객들은 이메일이나 계좌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윤현주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유학생 비자를 차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하버드대학교 유학생 비자를 차단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효력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즈 판사는 5일 밤 늦게 해당 포고령의 시행을 임시로 중단시켰습니다. 버로즈 판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로 오는 16일 해당 조치의 영구 중단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포고령에 서명한 바로 다음 날 하버드 측이 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학교 측은 포고령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버로즈 판사는 정부 측 응답 전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하버드가 연방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연구자들의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하버드가 입학 및 채용 기준 변경, 반유대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버드는 이미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20억 달러 규모 연방 지원금 동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는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수용 자격을 철회하자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버로즈 판사가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포고령 서명을 계기로 두 번째 소송을 수정해 법원에 추가 제출했고 학교 측은 이 조치가 법원의 기존 판단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버드 측 변호인단은 이번 포고령은 법원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과를 노린 시도이며 법원이 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은 하버드는 더 이상 외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교육기관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학교가 공유할 때까지 외국인의 하버드 입학을 금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 트리샤 맥로클린 차관보는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시스템의 상식을 회복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하버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유학생 사회에서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향후 6월 16일 심리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비자 정책에 대한 법적 분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